유튜브를 보면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걸 뭘 팔려고 한다? 거긴 가지 마세요. 아니 그 좋은 거면요 지가 시장에 팔아갖고 돈 벌어요. 왜 수강생들한테 팔겠습니까? 그런 거는 듣지 마세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만약에 우리 수강생들이나 우리 멘티분들이나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빌라, 제가 가지고 있는 아파트, 제가 가지고 있는 건물을 팔려고 한다? 그럼 제 유튜브도 보지 마세요. 파는 순간부터 단점은 가려지고 장점만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사기죠 뭐. 자, 요즘처럼 어수선한 시국에는 똘똘한 채를 사려는 분들이 다소 많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예를 들어 서울 역세권 인근의 다가구, 상가주택, 올근생 건물 등을 사서 안전하게 월세를 받아 노후 준비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다는 이야기죠. 하지만 이거를 노려서 이것을 겨냥해서 돈을 갈취하려는 하이에나 같은 사기꾼들도 판을 치고 있습니다. 저한테 문의하신 시청자분들 중에서요 상담을 해보면 제가 열에 5명 정도는 사기를 당했거나 혹은 사기를 당할 뻔한 아찔한 분들도 다수 있었습니다. 서울에 건물을 산다는 것은요 일생일대 가장 큰 결정입니다. 적게는 억 단위, 많게는 수십억을 투자해야 하기에 한 번 실수로 어렵게 모아놓은 내 종잣돈 전부를 잃게 되거나 아니면 파산해서 회생을 통해 불가할 수 있는 회생을 해야 되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도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그 감춰진 불편한 진실들을 전부 공개하려고 합니다. 그러니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야 해서 내 피 같은 돈을 사기에서 피해보지 않도록 저와 잘 준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관련 내용 말씀드리면서 이야기 나눌게요. 자, 저한테 최근에 상담 오신 A분의 사연입니다. 진짜로 현실에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실제 상황이고요. 자, 이분은 약 10년 동안 본인이 열심히 발품을 팔아서 급매로 아파트를 사거나 혹은 빌라 등을 사고 팔며 꾸준한 시대 차익을 만드셨던 분이었습니다. 그렇게 어렵게 모은 종잣돈을 가지고 서초구 일대에 약 50억 상당하는 꼬마 빌딩을 매입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A분의 행복은 잠시, 현재 이분은요 하루하루 지옥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내용은 이렇습니다. A분이 해당 건물을 매입 당시 해당 건물은요 신축으로 아주 잘 건축된 4층으로 구성된 통사옥 건물이었습니다. 그리고 해당 건물에는 통사옥을 쓰고 있는 기업의 임차인도 존재했죠. 그리고 그 월세는 1,800만원대로 비교적 높은 임대료를 지불하고 있었습니다. 통사옥으로 쓰면 많은 분들이 큰 장점을 느끼게 됩니다. 예를 들어 한 분 한 분의 임차인들을 맞출 필요도 없고요. 임차인들이 사용하면서 개별적인 컴플레인들도 적어서 통임대로 사용하는 임차 건물들을 가장 많이 선호하게 됩니다. 그래서 A라는 분은 큰맘 먹고 여태까지 벌어놓았던 돈을 모두 올인해서 서초구에 약 50억대의 건물을 사게 되었습니다. 자, 계약 후 한두 달은 월세도 잘 들어오고 행복했습니다. 이제 노후 걱정도 없고 강남 3구에 신축 건물을 샀으니까 놀면서 평생 월세나 받으면서 행복하게 살아야겠다 이런 생각밖에 안 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행복도 잠시 3개월 차 되는 시기에요 임차인이 갑자기 퇴거하겠다라는 통보를 받게 됩니다. 보통의 통사옥으로 사용하는 건물은 하나의 회사에서 통으로 운영하기에 시설 비용이나 인테리어 비용을 투자하게 됩니다. 그래서 임대 존속 기간이 비교적 길게 적용이 돼요. 하지만 A분의 건물은 아니었습니다. 그냥 건물에다가 의자 몇 개, 파티션 몇 개만 가져 넣어놓고 언제든지 나갈 준비가 되어 있는 임차인이었죠. 하지만 A씨는 이런 디테일한 과정을 보지 못한 채 그냥 중개인 말만 듣고 안전한 임차인으로 착각, 덜컥 계약을 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진짜 심각한 문제는 이제부터입니다. 다시 임차인을 구성하려고 주변 중개사 분들에게 1,800만원의 통사옥으로 사용할 임차인들을 구해달라고 내놓아 보니까요 하나같이 중개사 분들이 콧방귀를 끼면서 그 금액이면 절대 못 맞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했습니다. 현재 임대료의 시세는 1,800만원이 아닌 약 50% 반값인 900만원대이며 그것도 경쟁이 심해 인테리어 비용 지원,
1년 렌트 프리 등을 제공을 해야 그나마 손님을 붙여볼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듣게 되었죠. 한마디로 A씨가 산 건물은요, 임대료 1,800만원을 받을 수 있는 건물이 아닌 많이 받아봐야 900만원도 겨우 받을 수 있는 건물이었다는 것이었습니다. 현재 저한테 상담 온 A씨는요, 약 1년 넘게 공실을 유지하고 있으며 수익은커녕 값비싼 대출이자를 매월 약 1,000만원대를 내고 있었습니다. 그 이자 비용을 내고자 기존에 살던 집도 팔게 되고 여기저기 아쉬운 소리죠. 돈 빌려달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어떻게든 돌려막고 있었습니다. 이젠 더 이상 힘들어 경매로 나가게 되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해당 건물은 50억대의 가치가 있는 건물이 아니라요, 약 절반인 30억대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건물이었죠. 자, 중개법인뿐만이 아닙니다. 제가 실명을 공개하기는 어렵습니다. 저한테 상담 오시는 많은 분들이 이야기 주시는 거예요. 건물 투자 컨설팅을 전문으로 하는 어느 유명 유튜버가 있습니다. 이분들에게 사기당했다는 분들이 제가 상담한 적이 다소 있습니다. 즉 해당 유튜브도 이렇죠. 본인의 건물을 리모델링을 해서 우량 임차인을 맞췄다. 그리고 건물의 가치를 높였다. 그러니 사고 싶은 분들은 연락달라. 이렇게 홍보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유명세로 선량한 투자자분들이 사주면요, 또다시 임차인들은 휴폐업을 하거나 임대계약 해지 등을 진행하게 되죠. 그럼 다시 임차인을 맞추려고 보면 임대료는 기존 금액 대비 절반도 못 미치는 현실을 만나게 됩니다. 자, 이런 부동산들은 다양한 종류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올 근생 건물만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게 아닙니다. 다가구, 다중주택, 상가주택, 건물도 똑같이 사기를 치고 있습니다. 유령 임차인들을 최소 보증금에 주변 월세 시세 대비 약 50% 이상 높게 측정하여 매도합니다. 그리고 2-3개월 안에 임차인들은 나가게 되고 다시 월세 임차인을 맞춰도 기존 임대료 대비 약 절반 가격도 못 미치는 금액대 임대 구성을 진행하게 되죠. 이러면 전체적인 수익률이 떨어지며 대출 이자조차 감당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연출되게 됩니다. 자, 생각을 해보면요, 이런 사기 방식은 아주 오래전부터 많이들 발생된 수법입니다. 예를 들어 노래방 같은 거 있잖아요, 그죠? 노래방 팔려고 하는 사람이 지인 및 알바들을 고용해서요, 매수자가 올 때마다 노래방 호실을 만실로 유지합니다. 그래야 장사가 잘 되는 것처럼 보여 권리금을 최대한 챙길 수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막상 노래방 계약을 하면 노래방 손님은 절반 이하로 줄며 마지막 매수자분은 치명적인 손실을 보게 됩니다. 이걸 부동산 전문 용어로 메이크업한 건물이라고 합니다. 여자도 화장하면 이뻐지잖아요, 그죠? 건물도 화장하면 이뻐집니다. 막상 화장을 지우면 어떻게 돼요? 사기당했다 이러잖아, 그죠? 건물도 메이크업을 할 수 있습니다. 즉 건물 수익률을 이쁘게 보이게끔 화장한 건물이라는 것이죠. 자, 이 과정은 이렇습니다. 건축주와 중개사분이 짜고 수익률이 높은 건물처럼 보이기 위해 가장 임차인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계약이 성사되면 2-3개월 임대를 유지하다가 곧바로 법인 사업체를 폐업하거나 혹은 임대차 계약을 중지합니다. 자, 더 골 때리는 상황이 이게 불법이 아니라 합법이라는 것입니다. 자, 현재 상가 임대차 보호법은요, 건물 주인이 변경되면요, 임대차 계약 기간이 도래하지 않아도 즉시적인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즉 법의 허점을 정확하게 이용하여 명백한 사기 행위를 진행한 것이죠. 그렇게 먹튀 형태로 돈을 벌고 폭탄은 다음 투자자들로 이동하게 됩니다. 여기서 A라는 분이 사기를 당하지 않으려면요, 약 2가지 사항을 면밀히 체크했어야 합니다. 우리 시청자 모든 분들도, 제 유튜브 보시는 분들들 전부 다 가슴속에 나만의 원룸 건물, 나만의 수익형 건물을 소유하고자 하시죠? 많이들 소유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는 거 사기 안 당하려면 2가지만이라도 꼭 체크하세요. 중요합니다. 자, 첫 번째는요, 현 시장의 임대료를 정확하게 분석했어야 합니다. 즉 해당 임차인이 임대계약을 언제든지 중지하더라도 다시 구성 시 1,800만원대의 임대료를 즉시적으로 맞출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해당 지역의 오피스 임차인들의 수요를, 그리고 선호도를 높은 지역인지도 면밀히 체크했어야 하죠. 한마디로 내가 사는 것은요, 해당 입지에 해당 건물이기에
현재 임대료가 시장가를 반영하고 있는지, 그리고 통사옥 임차인들이 정상적으로 맞출 수 있는 지역인지를 냉철하게 조사했어야 했습니다. 만약 사전에 이런 과정을 미리 조사할 수만 있었다면 알게 될 수 있겠죠. 이거 뭐야, 정상 임대료 1,800만 원 아니네, 1,000만 원대네. 그리고 임대 수요도 많지 않은 지역이구나, 이렇게 현실적으로 판단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과정을 생략하며 현재 임대료가 평생 나올 거라는 착각을 통해 약 50억을 주고 사는 치명적인 실수를 만들어낸 거죠. 아니, 사기 전에 그냥 저한테라도 물어봤으면 제가 어떻게든 못 사게 막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보여지는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기에 이런 어처구니 없는 실수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체크사항은요, 현 임차인의 재정 건정성 여부를 꼭 체크해야 합니다. 우선 현재 임차하고 있는 임차인의 법인명을요, 인터넷에 검색해 보세요. 요즘은요, 회사 매출 규모, 주력 사업의 비즈니스, 또한 법인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현 회사의 재정 건정성을 체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즉, 해당 임차인이, 내가 지금 살려는 이 건물의 임차인이 직원들의 월급을 전부 주고 자재비 내고 기타 경비 등을 지불하고도 나에게 안전하게 월세를 줄 수 있는 임차인인지 냉철하게 확인해 보셨어야 하죠. 하지만 검색 시에 아무런 정보가 나와 있지 않고 법인 설립 자금 또한 약 3천만 원 이하로 설정되어 있다면요, 언제든지 휴폐 가능한 유령 법인입니다. 유령 법인이라고요. 즉, 해당 임차인은 언제든지 망해도, 아니면 법인을 폐업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자, 요약해서 두 가지를 말씀드렸죠. 첫 번째 뭐였어요? 현 임차인이 나가도 해당 임대료를 유지할 수 있는 임대료를 유지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런 통사옥의 임차인들을 언제든지 즉시적으로 구성될 수 있는 시장이 형성되어 있는 건지 면밀히 체크해봐야 합니다. 자, 두 번째 뭐였어요? 현재 임대차 계약이 되어 있는 회사의 재정 건정성을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이 두 가지 사항은 건물 매입 시에 필수 중에 필수 항목입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그냥 보여지는 모습, 즉 이쁘게 메이크업한 화장된 모습만 보게 되며 중개사분들의 현란한 말솜씨에 속아 투자를 하게 됩니다. 대부분의 중개사분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강남 3구는 불패이다. 오피스 건물이 부족하다. 수많은 사업체들이 통사업 건물을 원하고 있다. 이렇게 근거 없는 이야기를 떠들어대고 있습니다. 자, 이런 이야기를 듣고 아무 건물이나 덥석 계약하시면요, 돌이킬 수 없는 큰 손실을 볼 수 있습니다. 현재 강남 3구도 이면도로 안쪽에 있는 건물들은요, 전부 임차인들을 찾지 못해 공실 무덤이 되고 있습니다. 아니, 실제로 현장에 나가보세요. 통사옥 임대 맞추고자 하는 신축형 오피스형 건물들이 수년째 임차인들 못 맞춰 공실 지옥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쟁력을 갖기 위해 너도나도 수천만 원대의 인테리어 비용을 지원하고 있고요. 렌트프리 기간도 막 6개월에서 1년씩 무한정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을 냉철하게 조사하지 못하면요,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그냥 가만히 있는 게 돈을 버는 겁니다. 보통 사기당하신 분들은요, 제가 상담받아 보잖아요. 상담받아 보면서 사기당하신 분들을 보면요, 아무것도 모르는 분들이 사기당하는 게 아닙니다. 사기당하신 분들은 어떤 분들이냐면, 건물을 한두 번 사봤거나 혹은 경매 투자로 빌라, 아파트 조금씩 해보신 분들이 나름 본인이 전문가라고 생각하신 분들이 사기를 당하게 됩니다. 대부분 그렇더라고요. 아니, 그냥 운전과도 똑같은 거예요. 솔직히 왕초보 운전자분들은요, 교통사고 안 납니다. 왜? 무서우니까 안전거리 최대한 지키고요, 과속하지 않습니다. 아니, 고속도로에서 차선 변경을 못해서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요. 그냥 쭉 갑니다. 그래서 사고가 나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운전 경력이 약 5년 이상 되면요, 그때부터 자만하기 시작합니다. 운전 중에 핸드폰을 보거나 혹은 급격한 차선 변경을 하거나 끼어들기를 통해 사고를 유발하게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로 인해 부동산 투자를 한두 번 해보신 분들이 가장 위험합니다. 가장 위험해요. 부동산 계약은요, 인생을 걸고 결정하는 아주 중대한 사항이기에 제발 돌다리도 두들겨 보면서 최대한 안전을 기울여서
투자를 준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학원들 중에서 이런 것들도 제발 걸으셨으면 좋겠어요. 부동산 학원 다녀서 피해봤다라는 분들도 많이 옵니다. 어떤 분들이냐면 본인이 황금적인 입지에 보석을 발굴해서 건물을 헐값에 매입했다. 그리고 인테리어를 통해 우량 임차인을 맞췄다. 만약에 생각이 있거나 혹은 황금적인 기회를 잡고 싶다. 이런 분들이 있다면 연락달라. 단 한 분에게 그 기회를 주겠다. 이렇게 강의하신 분들이 꽤 많다고 합니다. 그리고 많이들 사기받았다고 이야기를 주시죠. 만약에 우리 지금 시청자분들 많은 분들이 지금 보고 계시죠. 지금 시청자분들이 이런 학원을 다니고 있거나 이런 거를 다닐 예정이다. 이런 분들이 계신다면 절대 발도 들이지 마세요. 그거 폭탄 돌리게 하는 겁니다. 자, 생각해보세요. 그 좋은 거였으면요 수강생들한테 팔지 않고 시장에 제값 밟고 팔거나 아니면 본인이 팔아서 돈을 벌었습니다. 왜 강의생들에게 팔겠어요? 절대 사지 마세요. 절대 속지 마세요. 패가망신합니다. 당연히 저도 우리 멘티분들에게 부동산 팔지 않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을 절대 팔지 않아요. 이 좋은 건 제가 저 혼자 해야죠. 저는 우리 시청자분들이나 우리 멘티분들한테 팔지 않습니다. 근데 어느 학원에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부동산을 팔려고 한다? 가지 마세요. 100% 사기꾼입니다. 절대 쳐다도 보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현재 우리나라는요 앞으로 더욱 불황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노동력이 필요한 일자리는 더욱 축소가 될 것이고요. 소비자 체감물가 지수는 하루가 다르게 빠르게 올라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아니 10,000원 한 장 들고 시장 한번 가보세요. 뭐 살 게 없어요. 그렇죠? 거기다 부동산 가격은 미친듯이 올라가니 서민들이 더욱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 불안 심리 때문에 퇴직금, 적금, 전세금 이런 거 싹 다 모아서 그냥 속 편하게 서울에 건물 사서 월세 받고 싶다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진 걸로 생각됩니다. 이런 심리를 노려서 하이에나 같은 사기꾼들도 판을 치게 되는 것이죠. 제발 오늘 이야기를 두세 번 돌려보면서요 안전하게 투자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제발 이런 상담은 제가 안 받았으면 좋겠어요. 들을 때마다 가슴이 아픕니다. 아 그냥 안 되겠다. 건물 살려고 하잖아요. 그럼 저한테 그냥 가져오세요. 제발 저한테 가져오세요. 제가 봐드릴게요. 그럼 사기는 절대 당하지 않습니다. 자, 사기꾼이 판치지 못하는 세상 제가 만들어 드릴게요. 제가 유튜브로 맨날 공개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기꾼이 싫어하는 유튜브 채널이 되겠네요. 내가 맨날 공개할 거니까, 그죠? 제가 항상 공개하면서 우리 시청자분들, 우리 멘티분들 안전한 투자를 지킬 수 있게 안전한 종잣돈을 지킬 수 있도록 계속 진실만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잘 이겨나가서 안전하게 투자를 진행해 보시죠. 아셨죠? 파이팅입니다. 자, 요즘에 상담 오시는 분들 중에서 이렇게 사기당했던 사연들, 이야기들 많이들 질문 주셔갖고 제가 오늘 좀 예방 차원에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그래서 건물을 사려고 하거나 건물을 투자하려고 하신 분들은 꼭 오늘 영상을 봐서 미연에 사고를 방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수익계약 허정원님 하셔도 됩니다. 근데 수익계약이 문제가 아니라 부동산이 가치가 높고 향후 미래 가치가 있고 안전마진이 충분히 확보된 상태에서 내적 가치를 올려 매각이 가능한 부동산이라면 계약하시는 게 좋아요. 근데 보통 신탁물건은 수익계약으로 하는 건 별로 좋은 거 없습니다. 이 점 참고해 주세요. 대장님, 주택을 신탁대출을 진행을 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알 수 있을까요? 박수님이 질문 주셨는데 신탁을 진행을 하면 신탁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대출이 많이 나와요. 방공제, 지역별 최우선 변제금을 빼지 않고 대출이 많이 진행되기 때문에 많이들 신탁대출을 받습니다. 근데 신탁대출을 받으면 그냥 쉽게 말씀을 드리면 신탁사와 내가 이 집을 공동으로 소유하게 됩니다. 그럼 임대차 구성에 제약이 생겨요. 근데 우리 멘티분들은 가장 많이 하는 게 이런 거예요. 원래 신탁대출을 받지 않으면 대출이 8천밖에 안 나와요. 근데 신탁대출을 받으면 1억이 나옵니다. 그럼 신탁대출 1억에 받아요. 그리고 전세입자를 맞춰요. 1억 3천에. 그럼 전세입자의 보증금 1억 3천 가지고 1억을 신탁대출로 갚아버립니다. 그리고 이 집을 나 혼자 소유할래? 그리고 전세입자 1순위로 올려버리죠. 아니면 1억 신탁대출을 받고 1억 5천에 단기 매도해버려요. 그럼 1억 5천 1억 갚아버리고 5천 내 거죠. 이렇게 단기적으로 운영할 때 신탁대출을 많이 받습니다. 근데 이제 월세 구성부터는 좀 문제가 생겨요. 왜? 신탁사가 월세 보증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협의하에도 가능할 수 있는 부분들은 될 수 있으니까 월세 계약 시에만 약간 문제가 생긴다.
그리고 이제 중개업소 분들이나 임차인들이 또 신탁의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부동산이라면 좀 꺼려하는 부분들도 약간 있어요. 그래서 임대 구성에 문제가 없는 지역인지 체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대장님, 수업을 통해 아파트 단타 경매도 코칭해 주나요? 당연히 진행하죠. 저희 투자의 목적은 단기적인 수익 실현입니다. 그래서 단타 투자 혹은 투자금 전액 회수 목적으로 실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멘티분들 전부 다 투자 끊기지 않고 계속 연결될 수 있게, 최종적으로는 갈아타서 건물주가 될 수 있게 진행을 도와드리고 있는 점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진짜 사기꾼이 많아졌고 컨설팅 비용 뽑아먹으려고 강의팔이 인간들 엄청 많아요. 절대 안 팔죠. 절대 호의가 없어요. 맞아요. 유튜브들 중에서 그냥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유튜브를 보면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걸 뭘 팔려고 한다? 거긴 가지 마세요. 아니, 그 좋은 거면요, 지가 시장에 팔아갖고 돈 벌어요. 왜 수강생들한테 팔겠습니까? 그런 거는 듣지 마세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만약에 우리 수강생들이나 우리 멘티분들이나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빌라, 제가 가지고 있는 아파트, 제가 가지고 있는 건물을 팔려고 한다? 그럼 제 유튜브도 보지 마세요. 파는 순간부터 단점은 가려지고 장점만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사기죠 뭐. 저는 우리 시점반 기술분들에게 제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을 절대 팔지 않습니다. 아니, 오히려 우리 시점반 기수님들이 그거 좀 나도 사면 안 되겠냐고, 나한테 팔면 안 되겠냐고 이런데 저 우리 멘티분들한테 안 팔아요. 왜? 저 비싸게 팔 건데 우리 멘티분들한테 비싸게 팔 수는 없잖아. 제가 가지고 있는 거 안 팝니다. 이 종은 제가 팔아야죠. 제가 해야죠. 저 혼자 해야죠. 대신 우리 시전반 기수분들에겐 가치가 뛰어난 경매 물건을 볼 수 있는 시야와 안목을 알려드릴 거고요. 그리고 추천 물건도 개인적으로도 해드립니다. 그래서 평생 저희가 멘토링 서비스를 하고 있기 때문에 돈을 벌 수밖에 없는 구조를 형성하고 있죠. 실전반에 눈독을 들이고 있어요. 편하게 문의 주세요. 문의 주는 거는 뭐 어렵지는 않습니다. 문의 주셔서 상담도 받고. 그러니까 자, 생각을 해보세요. 지난 50년간 실물 자산의 가치는요, 약 50배 정도가 올랐습니다. 똑같아요. 짜장면 가격도 그 정도 올랐고요. 쌀 가격도 그 정도 올랐고요. 휘발유 연탄 가격도 그 정도 올랐습니다. 50배. 지난 50년간 토지의 자산 가치는요, 3,000배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렸을 때 무슨 얘기들 많이 해요. 아이고, 땅 좀 사놓을 걸, 건물, 토지 좀 사놓을 걸, 쌀 때. 이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자본주의, 대한민국에서 살면서 땅을 모르고, 부동산을 모르고는 절대 부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기본적인 논리죠. 역사 공부를 왜 합니까? 역사를 왜 공부해요? 더 나은 미래를 예측하고 설계하기 위해서 역사를 공부합니다. 그럼 우린 역사를 알고 있잖아요. 자산가치, 토지의 가격이 3,000배가 올라갔어요. 토지를 소유 안 하면 절대 부자 반열에 올라갈 수 없습니다. 근데 앞으로도 3,000배가 올라갈 거냐? 솔직히 그거는 좀 미지수입니다. 기존에는 이제 우리나라가 급격한 성장 궤도에 올라와 있었어요. 빠르게 성장했습니다. 우리나라가 빠르게 성장 궤도에 올라감에 따라 유동성이 많아지고 자산가치의 부가 올라가는, 반등해서 올라가는 당연한 경제 논리를 겪고 있었습니다. 근데 앞으로 우리나라는요, 저성장, 고착화될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더 이상 발전이 어려울 수 있는 경지에 올라가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급격한 상승을 기록하기는 어려워요. 근데 실물자산, 그죠? 실물자산 올라가는 것 대비 자산가치는 빠를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한 논리죠. 3,000배가 아니더라도 1,000배 이상, 모릅니다. 더 많이 올라갈 수도 있어요. 최소 1,000배 이상 올라갈 수 있는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우리가 벼 미나리를 사서 집에 쟁겨놓을 수는 없잖아요. 그죠? 실물자산을 소유해야 된다. 실물자산 3,000배 이상 올랐으니까 우리는 바로 당장 부동산을 소유해서, 이 부동산은요, 특이한 게 있어요. 부동산은 가지고 있어도 월세라는 걸 줍니다. 안전해요. 그렇죠?
빌려주면 전세를 받아 풀피가 될 수도 있어요. 팔면 퇴직금 바로 받아낼 수 있죠. 시세 차익을 만들 수 있습니다. 가지고 있으면 지가 상승은 보너스고요. 우리 필수로 공부하면서 자산을 소유해야 합니다. 왜 자본주의에 살면서 자본을 소유하지 않죠? 소름 끼치는 일입니다. 이러니까 금융문맹이란 질병을 앓고 있는 겁니다. 당장 소유해야 합니다. 근데 우리 이런 조급한 마음을 알고 우리의 피 같은 이 종잣돈 힘들게 모아놓은 이 내 전재산을 노리는 하이에나들이 많습니다. 건물을 사기쳐서 매각하거나 본인의 건물을 비싼 가격에 수강생들한테 팔거나 이런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분들을 속지 마세요. 제발 속지 마세요. 요즘에 유튜브 광고도 너무 자극적인 많더라고요. 속지 마세요. 속으시면 평생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는 겁니다. 만약에 사고 싶은 건물이 있다면 저한테 오세요. 제가 봐드릴게. 차라리 제가 보는 게 안전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도 드렸으니까 이런 다양한 부분들, 진실과 거짓을 구별할 수 있는 시야를 명확하게 길러서 자산을 소유해서 경제적 자유를 함께 만들어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청자 모든 분들과 우리 실전반 기수분들, 멘티분들 모든 분들과 평생 함께하며 자본을 함께 만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죠? 자, 오늘 라이브 방송도 너무 오랜 시간 동안 잘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앞으로도 가치가 뛰어난 영상으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방송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